시상시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으로부터 장애인 인권자치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센터의 작품 전시 및 발표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기획한 하우스 콘서트가 새로운 문화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이 아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요즘 안구 건조증이 자주 생기는데요. 자주자주 눈 깜빡임을 해주고 또 실내 환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에 헌신해온 개인과 단체에 2009 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화성시는 인권자치부문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청아의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차별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1TV 1일 연속극 다함께 차차차에 출연 중인 배우 이청아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으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받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이날 시상식에서 공공시설물에 적용된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이 장애인 인권 향상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아 인권자치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 건물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이 수상하러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려면 누가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려면 이렇게 지면 안 되고 여기 와서 그냥 휠체어 타고 가만히 계시면 버튼 하나 누르면 요 높이대로 자동 올라오게 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저희 화성시도 이제서 출발하는 청정 도시라 공공시설물에 이제서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시작이 됩니다. 대개 보면 장애인을 배려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시설물을 보면 비장애인 위주로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을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기준으로 건물을 지면 됩니다. 아까 TV에 나온 남부사회복지관이 그겁니다. 넓게, 턱이 없게, 자동화. 그런데 또 자동화만 갖고도 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거기다가 화재가 났을 때 자동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수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쩍번쩍하게. 장애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유니버셜 디자인은 공공시설물 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는 물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화장실의 거울을 기울여 놓거나 세면대의 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없앴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장애인 출산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 전문 병원과 재활공학센터, 노인 전문 병원이 한 곳에 들어서는 의료 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는 등 복지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유엔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 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5일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각종 강좌 및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온 반월동 주민자치센터가 연말을 맞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주민들,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선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매주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만큼 전시된 작품의 수준도 꽤 높습니다.
수채화와 한글 서예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모두가 주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 전시품들은 반월동 주민센터 여느 갤러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밖에도 풍물과 어린이 방송 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자매결연 도시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귤 직거래 장터와 반월동 적십자 봉사회 주관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 바자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추억의 기억 속에 담아두었던 노래까지 추운 겨울밤 우리의 마음까지 녹이는 작지만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모습이 마치 반상회 분위기를 연상케 하지만 오늘은 하우스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은 그 각 가정 또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요. 이웃과 단절된 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장소도 마련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 반상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공연의 장르는 클래식. 기타와 바이올린 소리가 어우러지며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 마이웨이의 연주가 시작되면서 집안은 어느새 공연장이 됩니다. 부드러운 선율 앞에 관객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하루 동안의 피곤함과 고단함도 잠시 잊어보고 한 번쯤 불러봤던 인기가요, 광화문 연가와 비틀즈의 곡 헤이주, 예스터데이가 연주되면서 관객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공연을 집으로 찾아와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경쾌한 연주에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연주자들에게는 여느 공연장 못지않은 뜨거운 박수도 이어졌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하우스 콘서트는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사자니 비싸고 안 사자니 아쉽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기 쉬운 고민, 바로 장난감 얘기일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향남읍 남부사회복지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책이 아닌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이른바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블록과 퍼즐, 자동차 등 160가지 종류의 장난감 500여 개가 비치돼 있으며 각 나이대별로 성장 발육 단계에 맞춰 모든 장난감마다 대상별 연령이 표시돼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일단 종류가 좀 많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다 사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빌려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또 개월수마다 있는 것도 좋고 또 인지도 있는 것도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조금 놀다 실증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또 바꿔줄 수,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 영유아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알지만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쉽게 실증내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에게 장난감 도서관은 새로운 교육 놀이 공간으로도 다가서고 있습니다. 종류도 되게 많고요. 애기 솔직히 장난감도 비싸고 한 가지 가지고 잘 안 노는데 일주일씩 여러 가지 체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은 모두 인체에 무해한 국제 인증 제품이며 반납되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위생 문제를 고려해 장난감 세척기로 소독 과정을 거친 후 밀봉해 보관하도록 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10,000원에
장난감 1개당 500원에서 1,500원이면 최고 7일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연회비와 대여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남부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향후 권역별로 준공될 예정인 공공시설물에도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작 문학상 시상식이 벌써 9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 수상자로는 김행숙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4일 정남면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행숙 시인은 어두운 부분과 1년 후에 등 5개 작품에서 올해의 노작 문학상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노작 문학상은 나는 왕이로서이다의 작가 홍사용 선생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화성시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40명의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올해의 봉사왕으로는 장안적십자 정규홍 씨와 봉다마이 코리아 박경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접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받게 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산업교육기술센터에서는 산업기술 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일환으로 2010년도 기술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경기도 거주 및 단체 생활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하며 특전으로는 교육비 전액 무료, 훈련수당 지급, 기숙사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업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이스쿨 겨울방학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으로 하며 접수는 10일부터 17일까지 받게 됩니다. 교육기간은 3주간 합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46만 5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인재육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인 만큼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